처음 판다들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언제쯤일까요? 1994년도. 1994년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정말 왕팬이시네요. 제가 94년도에 그때 사파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동물 부장님이 한날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판다 혹시 키워볼 생각 없어? 그래서 네. 생각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 판다월드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판다는 제가 1994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94년도에 올 때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 왔어요. 굉장히 축하를 받았어요. 너무 축하한다 진짜. 근데 저 중에 진짜는 없는 거죠? 네. 저 친구들은 진짜 판다예요. 네, 왼쪽에 밍밍이라는 친구랑 오른쪽에 릴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게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서는 일이 없이 논스톱으로 바로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저희들 그 IMF 위기 때 외환 위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서 그런 여론 때문에 이제 빨리 좀 돌아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막 호의를 받으면서 왔는데 들어올 때는 돌아갈 때는 저 혼자 추운 겨울에 혼자 따라가서 비행기에 태워주면서 잘 가라 그러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판다랑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판다라는 동물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015년에 판다를 키운다고 하는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판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판다를 키우기에는 가장 적임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 뒷곁이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를 너무나 많이 만져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판다를 5년 동안 그래도 관리를 했으니까 판다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중국에 가서 5개월 동안 생활을 할 수 있게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운명이네. 운명이었다 정말. 그래서 그때 5개월 동안 이제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 잘 안 되는 거 좀 하면서 중국 문화도 조금 흡수를 하게 됐고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판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요거는 내일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다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2개월 동안 연수를 갔다가 2016년 3월 3일 날 아이바오 러바오를 데리고 특별기를 타고 왔죠. 러바오 예뻐 예뻐. 판다계 쪽으로 따지면 비주얼 상위 클래스. 최상의 클래스죠. 세상에. 제가 이제 그 후보군들을 이렇게 받아서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을 보고 딱 첫눈에 러바오, 아이바오가 정말 쏙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이면 함께 잘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바오나 러바오나 각각의 성향이나 특징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러바오는 처음에는 성향이 아주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듯이 엉덩이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저한테 놀아달라고 이런 표현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성격 참 좋네.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랑 잘 될 것 같아. 근데 식성이 의외로 복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판다들은 후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대나무를 먹기 전에 코로 한번 싹 거쳐갑니다.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면 좋아하는 것, 바로 땅으로 떨어지면 아주 싫어하는 건데 러바오는 한번 딱 지나가다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냥 떨어뜨려요. 하루 종일 안 먹더라도 맛있는 걸 가져와. 어우, 까탈스럽네. 난 좋은 거 아니면 안 먹어. 그렇죠, 그렇죠. 집사를 좀 괴롭히는. 왜냐면 러바오르라는 친구는 태어날 때 바로 엄마가 키우지 않고 사육사가 키웠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 위주로 좀 먹이다 보니까 식성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아이바오라는 친구는 또 성향이 완전 달라요.
우리 아 이거 지금 표정이 달라지셨어. 표정이 달라졌어. 아까 제가 러버 할 때 우리 러버 안 했나요? 이 친구는 처음에는 성향이 아주 좋았어요. 야, 이 친구 성격 참 좋네. 앞으로 이 친구랑 잘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집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친구죠. 딱 걸렸네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가 봐. 제가 그래도 핸드폰의 메인 화면은 항상 러바오예요. 네. 안쪽에 들어가면 푸바오. 아이바오는 메인 화면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 마이 갓. 아이바오는 워낙 내향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봤을 때는 먹이를 줘도 가까이 오지 않고 한번 만져보려고 하면 얼른 손을 빼버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한 2, 3주 이렇게 친해지고 나니까 진국인 거 있죠, 아이바오가. 네.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죠. 이해가 되고 교감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의지를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신뢰를 갖는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제게 많이 줬습니다. 사실은 판다라는 동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야생에서는 보통 1864마리라고 개체 수를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규약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멸종 위기 동물에 속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번식 기술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멸종 취약종으로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판다들은 가임기가 1년에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임기 3일을 놓치면 그 해에는 번식 자체가 안 돼요. 와, 귀하네. 대단한 거다. 진짜. 그래서 달라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일단 번식기가 되면 아까 목소리 왁 이거랑 이거랑 소리가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좋아. 그다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묻혀요 몸에. 이유는 열나서. 열이 나니까. 왜 열이 나냐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잠자는 시간이 훅 줄어들고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다음에 먹는 걸 멀리합니다. 그 먹방 선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번식기가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일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판다들은 짝짓기가 쉽지 않아요. 궁합 맞추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만약에 서로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맞았죠. 진짜 다행이다.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만났는데 5번의 실패를 겪고 6번째 만났을 때 정말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는 사실은 푸바오가 태어날 때 못지않게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 18년도에 아이바오가 번식 행동이 왔어요. 정말 정확한 번식 행동이 왔는데 그때는 아이바오가 좀 어리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성장하고 나서 러바오를 만나게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아이바오에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신호들이 와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가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잘 먹는 게 원래 좋았었는데 이 잘 먹는 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월이 지나고 4월에는 오겠지, 5월에는 오겠지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돼? 뭐가 문제 있어? 잘못됐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느낌들이죠. 그래서 이제 20년에 이렇게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딱 만나게 됐을 때, 성공했을 때가 저는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가 됐었어요. 아이고 산통 있구나. 지금 진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몸에 지쳐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종이 박스를 넣어줬는데 저렇게 찢으면서 고통을 좀 잊는. 아이고야. 나온다. 소리 들리죠?
저 조그만 아이가 최고로 낼 수 있는 큰 소리인 것 같다. 바로 핥아서 호흡기를 확보를 해주고 얼른 안았어. 굉장히 빨리 성장했죠. 너무 귀여워. 저렇게 큰 친구가 태어나는데 아기는 굉장히 작죠. 거의 엄마의 600분의 1이나 거의 한 900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크기로 태어납니다. 푸바오가 197g. 제 손에 올렸을 때 손가락 마디가 남을 만큼 작은 친구들인데 그렇게 작게 태어나요. 미숙아 상태로.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미가 빨리 핥아서 아기를 안지 못하면 사육사가 얼른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이바오는 너무 잘했어요. 과연 이 아이는 어디선가 출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본능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침팬지들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침팬지들은요, 태어나서 육아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수컷도 암컷도 아기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침팬지들은 보통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많이 만났을 때는 한 50마리에서 7, 80마리까지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키우긴 하지만 옆집 아줌마들이 다 아기를 같이 도와줘. 나도 한번 안아볼게. 이리 와봐.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육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들은 수컷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살 이전에 엄마에게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친구는 커서 짝짓기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침팬지들은 어려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육아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이바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에 안고 아기를 안아주는데 핥아주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바오는 사실은 우리 판닭의 판사임당입니다. 판사임당. 감사합니다. 판다들은 사실은 수컷들이 육아에 전혀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컷들이 독박 육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랑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짝짓기가 끝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부럽다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요. 왜 끄덕이세요? 왜 끄덕이세요? 왜 끄덕이시는 거예요? 방금 철렁했어요. 혹시 내가 정신 살짝 놓고 있다가 네라고 했으면 철렁. 와. 그래서 저는 아이바오에게서 되게 많이 배워요. 아이바오가 육아하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저는 푸바오에게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뭔가 의도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바오가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바오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제가 푸바오에게 하려고 하는. 혹시 제가 뭐 과격하게 푸바오를 대한다 뭐 이런 느낌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거는 아이바오에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바오도 태어날 때 197g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kg, 99kg, 100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이바오에게 배운 거예요. 네, 아이바오가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힘이 안 되니까 물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판사임당에게 배운 겁니다라고 말씀.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아이바오가 그 푸바오 네. 훈육하는 것도 이것도 육아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는 행동인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바오의 훈육 방법을 보고 제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걔가 눈빛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심할 때는 아기를 물어서 흔든다거나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행동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들 많이들 놀라셨어요. 근데 이게 훈육이냐 아니냐라는 것 판단하기 전에 사실은 이 푸바오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함께 놀아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은 식육목의 맹수예요. 맹수. 그래서 식육목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고 사는 이 맹수들의 특징은 상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네, 상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앞발의 힘이 아주 셉니다. 발톱, 그다음에 송곳니, 강한 두개골. 판다들도 똑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먹다가 얼굴형이 동그랗게 이제 변해가는 진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많이 씹어서. 네. 또 너무 귀여워. 어쨌든 이런 판다들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되면 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격들을 네가 받아내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이바오의 훈육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이바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과격해요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이바오를 불러서 뭔가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이바오가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푸바오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럴 때 근데 혹시 푸바오가 한번 엄마한테 대들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많이 대들죠. 아 그래요? 네네.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네. 같이 물기도 하고 같이 네. 끌어안고 싸우는 듯한 맞아. 거의 격투기를 하는 듯한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공격과 방어를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또 우박 사건 들어보시 네, 맞아요. 우박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애기 놀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푸바오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플레이봉을 빠르게 걷다가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두리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푸바오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위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더라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피하고 신기한 건 엄마가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뭔가 긴장했을 때 숨어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근데 푸바오가 그곳을 찾았었더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정말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야. 그래서 푸바오는 이제 독립의 과정 중에 있는데 정말로 스스로 이제는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확신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푸바오가 딱 태어나고 우리 판다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과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동물을 빛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동물을 좋아하게 되고 보러 오게 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 보셨죠? 만들어서 뭔가 판다에게 넣어주는 것들. 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바오. 송바오가 아주 잘 만듭니다. 저는 이제 약간 생태 습성 쪽을 보는, 그다음 식물 쪽을 보는 사람이고, 송바오는 아주 아기자기한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칫솔이면 칫솔, 안경이면 안경, 기타.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듭니다. 마술사다. 네,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들을 만들어서 판다들에게 넣어주는 건 물론 사육사들의 애정이기도 하지만 동물들과 여러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의 행동을 풍부화시키고 동물들이 무료하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고 또 보는 분들은 그걸 보고 즐거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짜 엄지가 있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핸드폰 할아버지 거라고요. 여러분 안녕.